저는 이제 에코프로에서 발생되었던 공매도 사태 있잖아요. 네. 공매도 때문에 에코프로 그 공매도 쳤던 투자자들, 홍콩, 싱가포르 쇼쟁이들이 줄줄이 퇴사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포스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1, 2개월 안에 이 포스코에서 공매도 친 쇼쟁이들 집안에서 숨쉰 채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아유, 네. 숨쉰 채 발견. 네, 숨쉰 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발견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거지 돈을 잃으려는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네. 주식 투자에 유리하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었냐를 지켜보면요. 미래 성장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자, 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그림을 보면은 미래는 이런 산업에 투자된다. 아유, 확대가 안 되나요? 그림이 너무 작은데. 네. 확대해서 쫙 확대됐습니다. 보시면은 뭐 있죠? 뭐 태양광도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65년에 그렸던 미래의 세상이라는 제목이네요. 네, 그림이. 태양광도 있고. 네. 전기차도 있고 로봇이 청소를 하고 그죠? 뭐 이제 핸드폰 무선 전화기를 쓰고 또한 이제 뭐 전파 신문 뭐 이런 걸 보면은 전파 신문은 이제 앞으로 인터넷이었던 것이었죠. 전파 신문이라고 써 있었는데 네. 위로 보면은 확대를 해서 위로 보면은 자, 과거 이런 그림을 그렸던 분이 자세히 보시면요. 네. 저도 태어나기 전엔 어. 1965년입니다. 네. 1965년. 놀라운 일이죠. 네.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모든 미래 산업이 1965년에 그렸던 것에 다 그림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기 또 주식시장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컴퓨터의 도움으로 그 옆에 컴퓨터가 나와 있고 그 아래에는 지금 로봇 청소기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 따위는 제가 해야죠. 이렇게 로봇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나와 있고 그 옆쪽으로 이제 중앙 쪽에 보시면 움직이는 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전기 자동차 우리 전기차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나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재택 근무, 공부도 집에서 재택 수업을 듣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재택 치료도 받고 또 오늘의 메뉴 같은 것도 영상이나 TV를 보면서 요리를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가보시면 소형 TV와 소형 전화기 이렇게 그림이 이런 것들이 다 진짜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림들이 이제 1965년도에 그렸는데 이 주식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이 워렌 버핏이죠. 아, 그렇죠. 네, 워렌 버핏 원께서 과거 성장 산업이었던 건 코카콜라가 성장 산업이었겠죠. 그 당시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워렌 버핏도 70 이후에 번 돈이 70살까지 번 돈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70 이후에 부자가 된 거예요. 워렌 버핏도 더 많이 번 거다. 80 이후에 더 많이 벌었어요. 네. 자, 그런 것은 이제 결국은 애플에 투자했죠.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폰이나 또 삼성전자의 회장님도 뭐 주식 투자란 건 아니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뭔가 이거 인공지능 또한 이 로봇이죠, 로봇. 네. 이거 보면 동네에서도 다 로봇이 요즘 돌아다니고 있죠. 네, 맞아요. 식당에서도 로봇이 써야 되고 인건비 비싸니까 이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같은 주식들 또한 이제 2차 전지 이런 쪽은 쉬다가 또 가고 쉬다가 또 가고 앞으로 시작인 트렌드에 아직은 초창기지 뭐 많이 올랐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가 256 램 개발하고 뭐 3만 원 되고 10만 원 되고 과거에 이제 리만 사태 때 45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45만 원이면 싸다 투자를 좀 했던 그리고 또 저의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거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하게 드렸는데 그게 네. 지금 가격으로 보면 10배 올랐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1,000만 원 리만 사태 1,000만 원 사두면 1억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보시면은 로봇 뭐 있죠?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네, 우리나라 청소 따위는 주식 제가 해야죠. 포스코 DX 산업에서 쓰이고 있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로봇으로 바뀌는데 이 메가 트렌드 주식들이 미래 성장성을 10년치를 한꺼번에 오르는 거고요. 네. 2차 전지 올랐었죠. 어. 그리고 이제 AI의 시대. 오. 뭐 미국에서는 저는 엔비디아다, AMD 또 구글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요거 투자하면 돼.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딱 그것만 투자하면 돼요. 엔비디아랑 구글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MD. 특히 저는 구글에 네.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AMD, 엔비디아는 네.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연초부터 좀 투자를 했는데 뭐 한국은 이제 시작인 기업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네. 2차 전지도 이제 좀 쉬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성장주인 거고 이거 또 오른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노란톡이죠. 오픈 채팅방에. 네. 성장주 투자해야 됩니다. 셀바스 AI, 뭐 포스코 DX 또한 이제 뭐 이런 네.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근데 이런 주식들은 투자자들이 낯설어해요, 되게. 뭐 테마다 생각하고 그러는데, 네. 그죠?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과거에 차화정이라는 주식, 자동차, 정유, 화학주를 투자할 때, 네. 저는 엔터주 게임주는 잡주라고 생각했어요. 아. 테마주, 이거 테마주야. 그런데 네. SM이 2,000원이었어요. 아. 2,000원대. 네. 저와 같이 하는 이제 분이 저한테 근데 이거 형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SM이. 그리고 또한 이제 NC소프트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했을 때 NC소프트가 3만 원이었어요. 보니까 맞는 것 같아. 2배 올랐을 때 투자했어요. NC소프트 6만 원에. 뭐 2차 전지, 네. 로봇, 인공지능. 이쪽에 포커스를 계속 둬야 되고 그것을 또 찾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다. 아. 그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왜 그렇게 2차 전지를 강조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시는지 이제 정말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엔터주를 이야기를 예시를 들어서 해주셨었잖아요. 과거에는 이것이 테마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점차 성장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주도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뭐 로봇이나 AI 그림에 나와 있는 이제 우주, 뭐 컴퓨터, 뭐 휴대폰,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주들을 절대 놓치고 뭐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메가트렌드 종목들을 투자해서 100% 200% 복리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그런 얘기들을 또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네. 대해서 또 자세한 거는 저의 오픈 채팅방에서 포스코 관련 포스코 DX라든지 또 오늘 같은 경우 뭐 셀바스 AI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무서워하지 마라. 그쪽을 투자해야 된다. 2차 전지 특히 네. 좀 쉬고 있지만 저는 이거 또 간다. 또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또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레미 네.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네. 결국 0.1%의 사람이 네. 인류 문명을 선도한다는 거죠. 0.9%는 그래도 현명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보면은 90% 이상의 손실이 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상위 5%가 다 가져가는 게임이다. 보면은 이제 최소한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투자했던 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주식을 단타를 잘 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어려운 일이다. 결국은 뭐 이제 이 성장주를 사두고 가만히 있던 분이 더 수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2차 전지도 요즘 리스크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상위 0.1% 정도만의 사람이 이런 기회를 노리고 부를 얻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는 해안이 또 필요하실 것 같아요. 팍스 브런치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주도주 잡기 위해서 이 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메가트렌드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핵심 내용까지 아주 쉽게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동안에 우리 명승부서 멘토님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특히 포스코홀딩스 강조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포스코 아저씨라는 별칭까지 지금 붙은 상황인데요. 2차 전지에 대한 궁금증도 그러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2차 전지는 다른 기술주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궁금한 점이 2차 전지가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소식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 또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끊이지 않고 잡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가격 경쟁이나 뭐 리스크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안심을 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산 배터리는 이제 LF 배터리고 우리나라 배터리들은 이제 3원계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죠. 뭐 계속적으로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저가형 차들 그리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어쨌건 시장 점유율을 이 2차 전지에서는 중국이 가장 큽니다. 특히 뭐 양극재건 음극재건, 특히 음극재는 뭐 95%가 넘어요. 그런데 어쨌건 제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제 주변에 식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중국집이 아주 크게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집만 잘 되느냐? 옆에 한식집도 맛있게 하면은 잘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 맛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제 중국보다 기술력은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LF 배터리를 쓰면서 좀 2차 전지에서도 좀 리스크 요인이 있다. 저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느 산업이나 독식할 수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결국은 뭐 엔터도 그렇고 또한 반도체도 그렇고 독식할 사업은 없다. 네. 근데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아직은 1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하겠죠. 결국은 이제 잘하는 기업, 잘 만드는 기업이 네. 성장하게 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LF 배터리냐, 3원계 배터리냐, 네네.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거와 좀 관계 없이도 둘 다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이 있다. 2차 전지에서는. 네. 그 얘기 그게 드렸죠? 혹시 지난주까지 말씀을 해주셨던 그렇죠. 포스코홀딩스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LFP랑 3원계 모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네. 어쨌건 리튬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원계라 그래서 네. MCM 배터리라 그래서 그럼 3개 들어가니까 리튬 안 들어가요 하는 분이 있는데 아니 리튬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 3원계에서는 수산화의 리튬이 들어가고 LFP는 탄산 리튬이 들어가죠. 탄산 리튬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건 리튬이 LFP엔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율이 낮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 밀집도가 낮은 거고 효율이 낮은 거죠. 그것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압축시켜가지고 에너지들을 이제 배터리들을 압축시켜서 넣는 기술, 그런 기술로서 뭐 승부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저가를 많이 때려 넣는 것이고, 이제 고가용 품질 또한 이제 GM이라든지 앞으로 시장이 테슬라에서도 사이버 트럭이나 이런 거는 이제 결국은 3원계, 4원계 하이리켈 쪽으로 가게 되면요, 결국 우리나라 시장 회사들이 결국 시장에서는 뭐 LG엔솔이 3년 뒤에는 1위가 되는 거는 당연하다 말씀드리면서 또 저는 이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네. 뭐 그거는 2차 전지에서도 뭐 포스코홀딩스처럼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 네. 뭐
지난번 청바지 얘기처럼 네네. 네. 청바지 얘기가 뭐였죠? 예, 기억이 안 나요. 서부에서 네. in 8049 골드가 디스커버드 됐다. 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become rich, 부자가 되기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것처럼 이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이 돈을 더 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을 찾으러 땅을 파러 가는 사람들에게 청바지를 팔았더니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보다 청바지를 판매한 기업이 더 많이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2차 전지 재료인 리튬을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게 아마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가져간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정말 2차 전지가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다시 한번 들리면서 크게 상승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도 기대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2차 전지 이야기도 해주셨고 앞에서는 미래 산업의 여러 가지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뭐 다른 한국 기업들 어느 기업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기업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네, 실제로 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제 이런 걸 투자하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리면은 욕 먹죠. 그러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요. 요즘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높아요. 네. 아주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 수준이 높아서 오늘 안 오르면 난리나. 그렇죠. 네. 수준이 높다는 게 오늘 안 오르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2차 전지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앞으로 또 저는 오를 것이다 보면서 결국은 이제 비중 자기 포트에 앞으로 로봇의 시장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슐리 같은데 뭐 아니면 스시집에 가보면은 네. 로봇이 다 배달하고 있죠. 네, 보셨죠? 네, 봤어요. 서빙 로봇들 이렇게.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뭐 저도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예,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딱 기억나는 데는 예, 무슨 예. 물회를 먹으러 갔는데 물회? 횟집에서 서빙 로봇이 갖다 주더라고요. 회도? 네. 야, 그거 별로 무겁지도 않은데. 그러니까요. 어쨌건 인건비가 비싸니까 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별로 없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서 네. 로봇 시장. 근데 주가가 너무 올라.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이 공장 자동화 기업입니다. 이게 또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재밌는 기업이 하나 보이는데 네, 어떤 기업이죠? 이제 오피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오피스 프로그램이란 뭐냐면은 뭐 옛날에 한글, 아래 한글, 그죠? 네. 워드 프로세서. 근데 요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뭐 워드 같은 걸 볼 수 있는 네네네. 기업이죠. 폴라리스 오피스 아시죠? 네. 본의 아니게 쓰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그럼요. 깔려서 네. 이게 폴라리스 휴대폰에서 오피스. 이제 문서 보려면은 저거를 기본적으로 좀 써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 근데 이 회사가 저는 외국 회사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게 한국 회사다. 네. 보니까 이 글로벌 1억 명이 넘어요. 1억 명. 아니 이 회사에 무료였는지 그래서 그런지 유저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이 앞으로. 근데 뭐 앞으로 더 커질 거고 또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서 최근에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네. 저도 챗GPT를 가끔 이용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요 회사에서 보면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작성할 이미지를 강아지가 이렇게 해서 뭐 뛰는 거를 문서에 넣고 싶어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 주나요? 그게 이제?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챗GPT의 경우도 네. 자 2차 전지와 반도체 사업이 앞으로 2020년 이후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섹스피어의 스타일로 써줘 하면 써줘요. 그래요? 예, 퓰리처상 수상 받은 자의 글투로 써줘 하면은 멋진 글이 됩니다. 우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오피스 AI가 인공지능으로 이제 워드도
자, 세무사에서 표하는 거는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작가라든지 이러한 앞으로 미래 발전과 뭐 이런 거 써줘 그러면 티 안 나게 써줘 이러면 막 써주는 네. 다른 식으로 좀 써봐 이러면서 아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면 뭐 재밌는 기업이에요.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네. 기업도 뭐 그런 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로봇이나 또 인공지능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미래 산업들의 또 좋은 기업들을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려놨는 또 보이는데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또 이 시간에 더 말씀드리긴 다 어려우니까 네. 네. 뭐 아래 보시는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그죠? 스마트폰 요 찍고 들어올 수는 없으시니까 네. 제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참 오픈 채팅방 오시는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주도주 찾고 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산업일 것 같습니다. 내가 좀 투자해보고 싶다, 미래 산업에 계속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방송을 통해서든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앞으로 성공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들어봤는데 사실 포스코 아저씨로 더 유명하신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이시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이나 AI나 뭐 성장 초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인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주식들, 뭐 비슷한 주식들을 이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좀 꾸려서 제가 좀 이렇게 이런 쪽, 요런 쪽, 요런 쪽 좀 그래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몇 개를 추려놨으니까 그런 거를 좀 꾸려서 좀 담아 놓으시면은 이 삼성전자 10년 전에 산 분 1,000만 원 샀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매덕 돼 있고 네. 10년 동안 배당금 꼬박꼬박 받고 뭐, 그죠? 그게 주식 투자의 원리지. 돈 버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거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